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여는 거예요, 방송? 방송 열었어. 이거 만약에 저장하면 왜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고? 기기를 다시 회전하세요. 세로로 그럼 해야 돼? 자동 회전 풀어보실래요? 자동 회전이 뭔데? 그 내려보세요. 갤럭시라 잘 모르겠네. 아 설마 이건가? 이거? 네, 맞아요. 오케이. 갤럭시 안 돼요? 이거 세로 그건가 보다. 핸드폰으로 할 때 무조건 세로만 아닌데. 응? 근데 셀카로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셀카로 해야 되나? 진짜. 앉아 계셔 보실래요? 네. 누가 누구 들어왔어? 어머나. 이거 저기 대표님이시다. 대표님이시고.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로로 할까? 세로로 해도 다 나오긴 해. 세로로. 앉아 계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우리 너무 일단 켜놓고 준비하기. 준비가 된 다음에 켰어야 되는 거 재밌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 일을 벌렸는데 네. 얼굴 기분 좀. 보자 뭐. 강퇴 어떻게 시키지? 강퇴. 강제요? 상태를 왜 시켜? 헛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내보내야 되니까. 태욱이. 태욱이도 조심하라고. 선정 후보를. 그치 잘 나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스타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일단 하고요. 공지 한번 해보고요. 일단 한 10분마다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위기를 잘 넘겨보면서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라이브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 같은 거? 올렸는데? 이미 시작했다고. 대표님이 지금 링크 뿌리시겠대요. 오케이.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시청자 10명이 목표예요. 목표 10명이요? 지금 시청자 2명입니다. 벌써 5분의 1. 벌써 5분의 1을 갔어. 벌써 5분의 1을 했어. 맞아. 5분의 1 달성했어. 네, 저희 여기 선생님이십니다. 벌써 킨 거죠?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 주용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용승생이에요. 내가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같은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같은 아이디가.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전설의 영스타 전설의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 존재를 했는데. 어쨌든 영스타 레전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과나. 그럼 저는 23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김민경입니다. 네. 어떻게 봐? 어떻게 봐요? 아니 뭘 봐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라이브 지금 어떻게 들어가서 봐야 돼? 여기 그걸로? 뭐 14명이야? 네. 어머 14명이에요? 이렇게 되는구나. 링크 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4명의 시청자분들이 계시네요. 저 벌써 목표 달성했네요. 10명. 되게 무섭다. 나는 10명 하면은 10명만 들어와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다리 너무 잘 보이는데요? 좀 근데 가까이 가면 얼굴이 좀 진짜? 이 가로가 안 되더라고. 이 정도면 근데 그냥 그 워닝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무시하고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얼굴이 거꾸로 나와요. 지금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너무 다리 보여서 이러면 좀 너무 뭐 어때? 그냥 가야 돼. 그래? 이 정도 어때? 조금 옹기종기 모여서. 종기. 네. 그래. 세로 화면이라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여간 모모를 통해서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선생님은 30분 뒤에 가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23분 남았네요. 24분밖에 없어서
중에서 제일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가 문물 진행을 받았을 때 그래도 들어온 질문들을 좀 추려서 아, 네. 한 10개 정도 이제 좀 많네요. 네,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 디아 쌤 안녕하세요. 너 누구니? 디아가 디아가 누굴까? 지우? 지훈이?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몇 개 이제 하고 싶은데 일단 입시가 네. 입시에 있어서 이거 내가 일단 써놨어요. 네네네.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안 큰지 입시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래도 용선생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 또 저희와 함께 발 맞춰서 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볼까. 입시 비중 크던가요? 얼굴이요? 외모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피지컬까지 해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쵸. 네, 크긴 크죠. 왜냐면은 맞아요. 이게 꼭 이게 외모가 출중해야 뭐 꼭 잘 간다 뭐 이런 거기보다는 내가 어울리는 이미지에 맞는 독백을 잘 가져가서 나의 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꼭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걸로 결정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생기고 예쁜데 연기도 잘하면 뭐 이제 유튜브들 보면은 뭐 7관왕 6관왕 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그럴듯한 피지컬과 그럴듯한 외모 약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독백이나 뭐 무용 특기나 뮤지컬 특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딱 잘 만든다 했을 때 오는 매력 포인트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죠. 민경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입시 같이 준비했을 때도 그치. 저희가 이제 원래 다른 친구들은 뭐 여자들은 웬만해서 다 이렇게 소녀소녀스러운 것들을 주긴 했지만 너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가 친구들이랑 너 입시할 때 작품 뭐 했어 하면은 네가 제일 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어. 맞아요. 내가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제 리어 왕의 건어리를 했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제 저희 영스타에서는 좀 이렇게 뽑아내면서 자기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친구가 잘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미지를 잘 찾은 것도 있고 어떤 그런 시너지가 같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입시는 어쨌든 외모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나 뭐 잘생기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지에 맞는 연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을 좀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우리는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네. 하죠. 맞아요. 컨셉 회의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도 저희 원장님이랑 이제 우영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열정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약간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걸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그 편입니다. 표본이에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의 표본이 우리 김민경. 정말 이었잖아요. 연습 많이 한다고 질질 짜지 않고 묵묵하게 맞아. 정말 근데 저도 그런 에너지를 여기서 받으니까 남아가지고 같이 비대면 항상 한참 비대면 엄청 했었을 때도 새벽까지 남아가지고 저희가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기도 했었고 맞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이 친구 덕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림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그 신념을 지키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 그 신념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데 네. 무슨 방송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14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스타 뮤지컬 아카데미고 지금 이 방송은 이제 연기와 뮤지컬 그리고 그거를 포함하는 입시에 관한 좀 썰을 풀고 Q&A를 다루고 해보는 그런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막 올려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외에도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또 들어왔던 것 중에 우리 이제 대입과 고입은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시하고 고등학교 입시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우리가 마이크를 안 달아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요? 소리는 잘 들린대요. 잘 들려요? 그러면 김민재님 볼륨을 좀 키워보시겠어요? 핸드폰 볼륨을 아 발성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핸드폰 볼륨을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소리가 작으세요. 오케이. 저희가 좀 이제 발성 포함해서 한번 쩌렁쩌렁하게 네. 얘기해볼게요. 어쨌든 대학교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네 발성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다 한 목소리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어서 대학교 입시는 일단 하는 게 많죠. 그쵸. 대학교 입시는 일단 6개 이상 쓸 수 있고 대학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면접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지죠. 하지만 고입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랑 예술고등학교 이렇게 각각 네. 이제 정해서 내가 특목고를 지원하겠다 그럼 특목고 하나, 특성화고를 지원하겠다 그럼 특성화고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후기고라고 있어서 이제 한림예고가 대표적인데 그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최대 2개 정도. 2개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주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집중력을 요하죠. 네. 맞아요. 2개, 그러니까 50%의 승률이냐, 아니면 이제 뭐 한 20-30%씩 쪼개서 나갈 수 있는 승률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경쟁률이 또 대학은 기본 한 10대 1부터 시작하지 않나? 그렇죠. 기본 10대 1부터 시작하죠. 10대 1이면은 좀 할만하죠 했잖아. 확실히 적은 거죠. 어. 보통 20대 1 정도는 가니까. 생각해야 맞아요. 많으면 막 100대 1 넘어가는 학교도 그렇죠.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민대학교가 200대 1이었으니까 아, 그 학교 참 대단해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경쟁률과 내가 넣을 수 있는 면접 횟수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예고는 한 4대 1, 음. 5대 1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커졌지만 하나밖에 못 쓰거나 2개만 쓸 수 있다. 그렇죠. 요 차이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보는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예고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뭐 한림예고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거의 약간 같은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 다 또이또이한 친구들이에요. 약간 다 어디서 한 번씩 본 친구들이에요. 약간. 맞아.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 한 달, 뭐 내지 뭐 3주 정도에서 내가 더 실력을 쌓아가지고 얼른 시험을 본다면 내가 한림예고도 뭐 이렇게 붙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최대한 넓혀 갈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입과 고등학교 입시의 차이점은, 대학교 입시는 일단 춤, 노래, 연기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3개를 다 뭐 중요도를 좀 따지자면은 사실 3개가 다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시는 특기 같은 경우에는 무용이나 뮤지컬 택 1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럼 이어서 학생부와 실기 비중,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 하는데 학생부와 실기 비중, 이제 학교 생활과 이제 성적과 이제 실기 비중 차이를 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5대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교는 한 6대4에서 7대3 정도 비율로 요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것든 대학교를 준비하는 것이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출결. 네, 출결이 가장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결석 횟수가 많으면은 무단 결석 횟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출결 관리를 꼭 챙기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도 사실 높으면 좋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평균적인 점수는 대학교에서는 가장 평균적인 점수를 요하는 게 평균 3, 4등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등급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7, 8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5, 6, 7 정도는 가장 보편적인 이제 맞아요. 학생들인데 똑같이 실기를 잘할 경우에는 성적으로 나뉘니까 성적이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성적이 되게 높으면 실기를 조금 떨어져서 봐도 막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민경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부도 잘했잖아. 민경이가 공부 저는 잘했거든. 네.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신 성적대이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 공부가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5, 6점대, 5, 6등급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맞아. 같은데 근데 그냥 무조건 성실도가 중요한 것 같고 성적 그 점수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느냐 그리고 또 막 뭐 과세특이라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개개인 적어주시잖아요. 생활기록. 그런 것도 이제 평가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학교 생활 자체를 열심히 하면은 확실히 좋게 보실 것 같고 점수는 3, 4등급보다 좀 미치어도 그래도 실기가 좋다면은 많이들 학교 잘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동기나 막 이렇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 정도의 점수대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 높은 편이었죠. 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요? 고등학교 때 높은 편이었던 그 등급 좀 물어봐도 돼요? 등급이 저는 좀 특이했는데 처음에 1학년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영어는 6등급까지도 받아왔어요. 진짜? 근데 이제 연영과는 국어랑 영어가 많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어서 그래서 영어를 꼭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엄청 열심히 해서 4등급으로 바로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그 평균 3, 4점대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낮았다가 올린 케이스여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비율이 20%고 2학년 때 30%고 3학년 때 50%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적이 뒤로 갈수록 성장을 하면은 그래도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니까. 맞아. 어느 대학이든 잘 못했다가 올라가는 점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긴 하죠. 맞아. 한 등급이라도. 맞아. 그렇지만 저도 3학년 때는 성적이 떨어졌었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실기도 같이 실기 준비하면서 여기서 사실은 되게 늦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땐 진짜 약간 나도 미쳐 있었어가지고 안 되면 진짜 집에 안 보내고 더 해라 그랬으니까. 막 저도 중간에 다치고 이래가지고 학교 수업도 그치. 막 빠지면서 병원 갔다가 오고 그치. 이랬어가지고 좀 떨어졌지만 1, 2학년 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좀 버티고 할 수 있고 그냥 평소에 그 전부터 열심히 하는 게 맞아. 중요하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뀌지 않았나요? 네.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네. 고교 5학점제. 네, 고교 학점제. 그래서 등급을 그렇게 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2, 3등급 정도를 맞아야 여기서 5등급제에서 3등급이 지금의 5등급 5등급 정도. 네. 그래서 아마 2등급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그 편차가 아마 네. 확 갈려서 네. 확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제 중간층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아마 후루룩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겠죠. 공부는 저희가 주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경 써야 된다. 신경을 쓰면 좋다. 그렇죠. 신경 쓰면 좋고 그리고 출결이나
학교 생활. 여러분 제발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아무 사고 없이 제발. 조용히. 조용히 지내세요. 네. 근데 좀 너무 조용히 있는 것도 근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무 신경 그 조용히가 아니야. 말썽을 피우지 않고 그 조용히 그냥 말고. 졸더라도 앞줄에 앉으시고 그치. 그러면 좋게 봐주시니까 관심을 좀 많이 받으려고 받아보세요. 추천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왜냐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그렇죠. 그게 좀 쓰리던데. 나는 실기를 만들어 놔도 그게 점수가 안 돼서 못 쓰리던데. 가면 저희가 이제 또 아프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번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입시 얘기하는 김에 면접이 궁금하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기억나니? 너 면접 많이 받았던 거? 많이 받았던 거요?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봤으니까 한 네. 10개 봤으니까 그렇죠. 좀 저희가 약간 평균적으로 뭔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질문은 꼭 왔더라. 키 몇이에요? 맞아요. 퀴즈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맞아 네, 키가 몇이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맞아. 또 제가 말라가지고 원래 더 길어 보이지. 키가 커 보이니까 키가 몇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고 저는 근데 의외로 면접에서 그렇게 여기서도 이걸 물어보네 할 만큼 공통적인 질문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달랐구나. 네, 조금 막 그냥 저는 어떤 데에서는 너무 기본 질문 그냥 배우가 왜 하고 싶어요? 배우가 왜 하고 싶어요는 근데 꼭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치. 어디를 가도 그치. 그거는 잘해도 물어보고 못해도 물어보죠. 못하면 배우가 왜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배우를 해야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할수 그치. 있지만 네. 학교를 다니면서도 물어봤던 것 같아. 너네는 배우가 왜 하고 싶니?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왜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하고 싶냐? 그리고 가장 좀 주변에 보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입시한 지 얼마나 됐냐라든가 이 독백을 연습한 지 얼마나 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리고 현역이냐는 꼭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이냐 재수생이냐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보는 게 N수생이냐. 몇 네. 살이냐 뭐 이런 네. 가끔 그러다가 재수생입니다 이러면 그래 보여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인천대학교가 그래요. 그게 약간 너무 그러면- 짜증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 인천대학교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의 약간 그 약간 깡을 보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요. 네. 친절하게 물어보시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닥달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푸시하면서 뽑는 경우가 있죠. 학교마다 색깔이 달라서 네 맞아요. 그 색깔에 따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학교 색깔도 약간 어. 예외일 수가 있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합격 질문이 뭐 있다라던가 저희 학교는 뭐 질문을 많이 하면 군다 이런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입시생들 사이에서.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입시생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말이 다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막 합격 질문이 이거다 이러는데 그 질문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맞아. 또 뭐 그 질문을 못 받았는데 붙는 경우가 있고 맞아. 이러니까 저도 명지전문대에서 질문 12개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면접 개수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네. 거기 그 면접 그 실기에서의 약간 분위기 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딱 그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이거는 면접은 안 말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지만 잘 말했을 때는 내가 받은 점수에 플러스 요인은 분명 된다. 맞아. 대신에 이상한 말하면 안 된다. 진짜 이게 면접 기술이잖아요. 그 질문이 진짜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본인이 찾을 답이지만 무조건 중요한 건 그 교수님이 물어보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동문서답하지 않게. 무조건 맞아. 무조건. 그러니까 교수님이 만약에 왜 배우가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냥 뭐 전 연기가 좋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있는 척 꾸며내려고 한다던가 그래. 아니면 뭐 허황된 약간 막 뭐 제가 뭐 길을 가다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요 이런 식의 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스토리텔링도 그럴듯하게. 약간 그 저는 좀 사실을 기반한 스토리텔링이면은 조금 더 공감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맞아요. 분명 공부로는 대학을 잘 못 갈 수도 있으니 좀 연기과를 통해서 인서울을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말 그걸 솔직하게 한번 내포하되 약간 그거를 어떻게 잘 엮어서 나이스하게 얘기하느냐가 기술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공부를 못해서요 라고 하면은 머리가 쓰이지 않을까. 그럼 아니라고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 그냥 그치.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추려고 노력을 하면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엄청난 배우를 뽑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의 가르침을 받을 학생을 보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인성들이나 얘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태도들을 본단 말이죠.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도 방금 말했듯이 맥락을 벗어나지 않게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나의 그 연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조금이라도 담는 말들을 딱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하면 뭐 기술이라고 할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기술로는 뭐 고3이야? 네!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잖아요. 약간 짧게 대답하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약간 네, 아마 원하는 기술들이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 고3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조금 더 뭐 다른 말들로 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작으면 뭐 예를 들어 키 몇이야? 아담한 키 16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라포를 그치. 형성할 수 있죠. 교수님과 약간 그런 식의 기술들은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배운 정석적인 학생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학생이 내 공연에 내가 디렉팅을 주면 잘 흡수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이해해보려는 착한 학생인가도 보고 또 이제 친밀감이나 약간 유대감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말주변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들이 솔직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치. 그치. 막 괜히 막 19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막 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막 뭐 이 나라를 제가 뭐 알리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방대한 그냥, 꿈은 좋은데 그것도 혼자 마음속에 네. 갖고 진짜 현실 가능한 것들이 근데 있는데. 진짜 월드스타가 되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왜 배우가 되고 싶나요? 저는 이 나라를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그냥 저는 막 뭐 연기하는 게 좋다라던가 이런 그냥 담백한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맞아.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너무 원대한 얘기 갑자기 하면. 근데 사실 그런 건 어디든 사실 안 좋아하긴 하지. 네, 맞아. 그렇죠. 네. 또 그거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치. 진짜 많아. 왠지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러고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면접은 진짜 그냥 그때의 그 질문과 그 분위기와 그 말씀하셨던 그 관계 형성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정말 큽니다. 네, 그게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맞아. 네. 그리고 면접하면서 매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았는데 면접 봤는데 쟤는 좀 안 되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질문하는데, 에? 아니 그렇게 하냐고. 에? 이제 고생했어요. 이러는 거죠 이제. 반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교수님들께서 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냥 못 들었으면 죄송한데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네. 훨씬 그렇죠. 훨씬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왜 찔리시나요 지금?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네. 찔리시나요 혹시? 조금 최근에 면접을 봐서 아. 약간 찔리네요. 아.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컴플레인 하나 들어왔거든요. 세 분 다 허리 좀 펴시라고. 네. 우리 댓글에
왜 안 보일까? 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왔어요. 아 진짜? 아, 분명해. 네 알겠습니다. 꼬려야지.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거까지만 선생님하고 아.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근데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조금 더 있다. 더 있다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입시를 1년 전부터 해도 괜찮냐? 1년 전 조금 늦긴 하지만 1년 동안 빡세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 케이스죠. 제가 딱 그치? 1년을 했거든요. 딱 1년 했어. 네. 딱 어떻습니까? 1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이 더 늦게 시작하는 케이스들이어서 그런지 내가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을 딱히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 가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1년 더 안 하고 온 친구들도 몇 명 있어. 그치. 네.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재수 삼수를 했으면 모를까 막 고1 때부터 했다던가. 근데 재수 삼수도 있죠. 많아요. 근데 정말 많아요. 그쵸? 어떤 기수는 뭐 한 대여섯 명 빼고 다 재수 삼수해서 온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그렇지. 그래서 응. 나는 그래서 일단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근데 맞아요. 근데 1년 안에 빠삭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연습량이 진짜 많았고 음. 연습량을 많이 채워서 내가 진짜 그날의 목표를 정말 뛰어넘으면서 나를 내가 뛰어넘으면서 한다면은 일단 1년 안에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노래를 좀 더 잘한다던가 뭔가에 좀 특기적인 어떤 센스가 있다던가 그쵸. 네. 이러면은 좀 되지 맞아, 않나. 맞아. 제가 요즘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방금 민경이가 얘기했던 다른 학생들 얘기했을 때 이제 뭐 4개월, 뭐 3개월 뭐 이렇게만 해도 붙은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년 동안 시작한 친구보다 먼저 앞서서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는 코멘트들을 바로바로 카피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카피할 능력이 없거나 내가 무언가를 따라갈 때 좀 뭔가 벅차다고 느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가 아직 많은 경험들이 부족하고 그런 센스적인 것들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느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된다면 1년이든 좀 더 길게 오든 어쨌든 미리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무용은 언제 해요? 보통? 무용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네, 물론 이제 고등학생 때 뒤늦게 와도 뭐 대학은 어디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예체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근데 재능이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도전해봐도 좋다. 그렇죠. 맞아요. 재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재능 있다 생각하시면 영스타로. 근데 제가 학교를 이제 대학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진짜 수능 보고 2주 준비하고 붙은 친구도 있거든요. 정시로. 정시로? 네, 정시로 수능 그 전까지 공부만 하다가 수능을 보고 나서 갑자기 진로를 틀어서 2주 딱 연습하고 시험 보고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더 짧게 한 친구도 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한데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1년 안 되게 진짜 짧게 준비하고 온 친구들을 보면은 확실히 근데 그거 있어요. 대학에 와서 적응을 힘들어요.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1년 이상은 좀 하긴 해야겠구나 싶었던 게 왜냐면 그 친구들은 솔직히 진짜 뭐 작품만 달달 외워서 솔직히 시험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바로 그치. 기초 훈련 이런 것도 부족한 상태로 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카피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친구.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입시는 어떻게 지나갔을지 몰라도 학교에 와서 진짜 연기 작업을 해보고 하면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냥 앞에 나와서 연기하는 것 자체도 아직 두렵고 아직 뭘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입학할 때부터도 막 다 새내기들인데 제가 연기를 진짜 짧게 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은 대학교 와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와서 새로운 진로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도
내가 생각했던 연기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금방 접잖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금방 너무 접지. 부딪히니까 응. 바로. 그치. 응. 그래도 2주를 해서 합격했다는 게 놀랍네요. 너무 놀랍죠. 저도 너무 놀라요. 진짜 오 대단하다. 거짓말. 너무 놀랍다. 친구 대단하다. 너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인가 보다. 어, 네. 너무 놀랍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입시하면 늘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아닌가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어떻게 저는 일단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게 제일 기본이지 않을까. 그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무용 수업을 빡세게 하면 그냥 쭉쭉 빠지던데. 네. 그건 약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아, 있어요. 아,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네, 있죠. 여자는 높은 확률로 네. 운동으로만 빼기는 어려워요. 무조건 다이어트. 식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힘과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시기를 확실하게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식단. 식단을 꼭 하셔야지 네. 빠집니다. 음. 그 식단을 하시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게 제일 맞고 저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합니다. 그 커뮤니티에 좀 속해서 좀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커뮤니티에 속해서 그 소스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일주일 그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이제 감량하는 효과를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활동이 없다면 그러면은 적게 먹고 무용을 한 5시간씩 해라. 그러면 된다. 내 무용 작품 1분짜리를 한 100번 해라. 그러면은 이제 좀 된다. 그런 게 있죠. 한참 나 이거 아직 기억나. 민경이한테 민경이가 입시를 할 때 한동안 살이 좀 쪘었어. 아, 조금. 맞아. 한 2kg 정도 쪘었어. 그래서 아니 민경아 여기서 더 찌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네, 나.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말라져가지고 진짜 너무 말라져서 아니 민경아 유지 좀 조금 빼라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맞아. 좀 쪄야 돼 이제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왜 그때 쪘었어? 그때 그냥 근데 저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쪘던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저는 입시를 하면서 삼시세끼를 밥으로 제대로 삼시세끼를 다 먹고 유산소 운동 계속하고 근력 운동 계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약간 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 때가 제 인생 최대 몸무게였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만 찌라고 하셨을 때가 저는 원래는 기초대사량이 높은 건지 이렇게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쭉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오히려 좀 찌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약간 쪘었고 근데 저는 또 그 다이어트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맞아. 사실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입시 나중에 이제 끝나고 1학년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2달 사이에 4kg가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졌다. 갑자기 확 살이 확 빠진 적이 있는데 그게 공연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도 하면서 저는 배우는 아니고 연출이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다른 걸 하면서 사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그냥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을 시간을 만들어 안 저는- 먹을 정도로 시간을 네, 이렇게 좀 있어라. 저는 하면서 그것도 나름의 방법이라고 방법이지. 생각해요. 맞아. 그게 스트레스도 더 받고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밥 먹을 시간을 줄여서 저는 진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에 삼각김밥 먹고 이랬거든요. 그때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니까 빠지더라고요. 저 빼려고 뺀 게 아니었는데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시간을 안 내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물론 19살이면 좀 아직 성장기라 약간 19살 그렇긴 성장기인가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나 아이니까 나 중학교 때 키가 멈춰서 아직 덜 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치만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의 바빠다. 바쁘면 빠지지 않을까. 그래. 선생님은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좀 안 좋은 방법이라서 권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하루에 입시 때 계란 하나랑 복숭아 하나만 먹고 응? 배고플 때마다 그냥 물 마시면서 너무 힘들면 그냥 자고 음. 선생님이 이제 작품 보자 하면은 직전에 초콜릿 하나 먹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자주 쓰러지게 되거든요. 안 좋은 미쳐. 안 좋은 방법이죠. 방법이다. 네, 건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땐 너무 젊은 맛 믿고. 한 먹을 시간이 없어도 네. 요거트라도 사서 마시긴 해야 돼요. 아무것도 그건 안 먹긴 먹으면서 지나가면 너무 안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제일 권장하지 않는 거는 당. 아. 당을 섭취할 바에는 차라리 김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먹고 싶은 건 아침에 먹고 점심은 급식 조금만 먹고 저녁은 샐러드만 먹어라. 6시 이후로 먹지 마라. 근데 그걸 유일하게 지켰던 친구가 사실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요? 예림이. 아. 예림이 딱 한 명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5kg 감량을 정확하게 지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살 많이 뺐죠. 그래도 정말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당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막 맞아요.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어. 좋아하고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올려진 거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 가야 되니까. 대학. 전혀 몰랐고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겠네.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걸 정확하게 지킨 친구는 한 명이었다. 저 질문 마지막만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이거 물어볼까요? 매체 연기와 무대 연기 다른 점. 네. 여기는 여기는 민경인데 선생님도 할 수 사실은 있는 저희가 이걸 다 정했거든요. 누가 답변을 할지를. 나름 제이라서 전 제이니까. 근데 네. 선생님이 좀 해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연기쌤이시니까. 아. 매체 연기와 무대 연기의 다른 점은 일단은 대사의 볼륨 차이입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막 크게 말하면은 오히려 대사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무대라는 공간은 관객한테 대사를 전달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대사를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만족도 시켜줘야 되니까 무대는 관객과 지금 상대 배우의 거리를 생각하면 조금 더 좋고요. 말 그대로 카메라 연기는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만큼 그 적은 볼륨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매체 연기와 무대 연기의 다른 점은 대사를 말하는 거에 대한 그 볼륨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볼륨을 잘 조절하면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대 연기나 매체 연기나 뭐 어떤 화술이나 이런 게 다른 건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볼륨 크기를 생각하면 좀 다른 것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소리죠. 소리적인. 네. 민경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를 보자면 일단은 무대 연기는 몸을 쓰는 법을 확실히 배우게 된다는 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맞아. 좋은 것 같고 매체 연기는 어떤 그 진짜 디테일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그냥 손가락 하나의 떨림마저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눈 깜빡임도. 그치. 눈 깜빡임, 눈빛, 눈빛. 그치. 네, 눈빛과 그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반대로 매체 연기를 할 때는 감정에 방해를 받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사실 매체 연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연극이나 이런 무대 연기를 할 때는 자기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현장성이 있지. 그치. 네, 현장성도 있고 그리고 그 배우가 주는 거를 난 그대로 받으면 되고 상대가 주는 걸. 근데 이제 매체 연기는 앞에 상대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상대가 없는 상태로 그 연기를 해야 할 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상대방의 귀를 보고 네, 맞아요. 그치. 그리고 막 이때 난 되게 막 슬픈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 어깨를 걸쳐서 얘의 얼굴을 찍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손도 막 이런 연기를 해라 이러는데 막 카메라 막 이렇게 내 손 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 연기도 근데 반대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가끔. 그쵸, 어. 맞아요.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속 안에서 움직이니까 나는 오늘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은데 이 약속된 게 먼저니까 그 약속을 맞아요. 해결하는 걸로 먼저 갈 때가 있죠. 어. 그러면은 내 안에서 좀 원하거나 좀 그 필요나 이런 것들을 좀 음. 무시하고 그냥 갈 때들이 있죠. 음. 그러면 조금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건조한 느낌?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작가가 써놓은 대사를 조금 더 제대로 들려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건조하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조하게 들릴 수 있고 대변 작가의 말을 대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건조하고 내 표현을 약간 좀 감추는 것들도 있고 오히려 매체에서는 여기서는 울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 감정에 계속 솔직하고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하면은 어쨌든 방금 민경이가 말했던 것처럼 매체 연기는 끊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자꾸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가짜처럼 느끼고 좀 더 인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무대에서는 약간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무대 연기 하면서 한 번은 너 한 방울만 흘려야 되는데 많이 울었다고 네. 그건 약속된 게 아니라 이 캐릭터는 여기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참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배우님이라는 연출의 디렉팅을 그때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첫 공이 끝나고. 그렇지만 또 오히려 괜찮은 매체 연기는 감독의 예술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연기를 아무리 잘했어도 감독이 마음에 드는 컷을 골라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감독의 통제하에서 연기를 하게 된다고. 근데 무대 연기는 배우의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연출이 노트만 해주는 거고 실제 무대에서 내가 펑펑 울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 갑자기 없다. 잠깐만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에요. 다시 잠깐만 맞아. 네. 노트만 계속 받을 뿐이야. 네. 그리고 적용하고 수용해서 다음 공연에서 잘하지 뭐 네. 이렇게 또 넘어갈 맞아요. 때들이 있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이 무대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배우 예술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연출 말좀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울어도 돼.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 용만 없는 거지. 하지만 그러면 노트를 계속 받죠. 그렇죠. 배우님 와보세요. 네. 배우님 오늘 남으세요. 이렇게 꼭 되지. 그러면 이제 관객의 입장을 생각할 것이냐, 자기 입장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연출 입장을 생각할 것이냐 이게 이렇게 구분돼서 또 하는 네, 친구들이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자기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또 맞아요. 자기 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네. 또 무대 연기는 그 약속이니까 그 약속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연습하면서 정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갇혀버리는 경우가 참 맞아요. 매너리즘이 생기죠. 생기지. 네, 진짜 많이 와요. 로봇처럼 정해진 것만 딱딱하면서 한다던가. 맞아요. 네. 그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건 거 좀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달라지게 해도 네. 그 중심을 잘 잡는 배우가 있고 음. 그걸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와요. 맞아. 어쩔 수 없이 와요. 맞아, 한 번은 맞아. 무조건 와요. 한 100회 이상 하면은, 원캐로 100회 이상 하면, 음. 한 20회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는 약속이라 익숙해져서 그 약속만 처리하면 되니까 처리의 기술로 가요. 그리고 참 내가 이 대사 뱉었었나? 기억 가끔 맞아. 가끔 그래서 내가 뱉었었나? 근데 너 말은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사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리고 가끔 읽을 때도 있어. 맞아요. 그 대사를 읽고 처리할 때도 있어. 그냥, 그랬습니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 앉아. 근데 이제, 하면 이제 아무도 몰라. 난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알아. 퇴장하고 지금 그냥 있는데? 그런 것들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여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계셔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얼른 가겠습니다. 원래 30분만 계셔주기로 했는데 거의 1시간을 네.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네, 오늘의 이 할당량.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네. 조금 높게 앉아보고 생각보다 저희가
한 30분만 해도 길 거다라고 했는데 1시간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넘겠는데요? 넘겠죠. 1시간 반을 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춤, 노래, 연기 학교 가서 다 배우나요? 연기과는 연기만 배우나요? 뮤지컬과는 뭐 노래만 배우나요? 춤만 배우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근데 어떤가요? 이제 현 대학생이니까 근데 어떤 대학이든 다 동시에 배울 거예요. 그쵸? 저는 완전 맞아요. 확신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연기과를 가도 방송연예과를 가도 뮤지컬과를 가도 연기 수업 따로 있고 노래 수업 따로 있고 춤 수업 따로 있다. 아하. 다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얼만큼의 비중이 있느냐의 차이이지 않을까. 않을까. 맞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에 저희 학교는 1년에 노래 수업이 하나 오픈이 되고요. 1년에 춤 수업은 2개. 2개? 네, 한 학기씩 한 학기씩 한 학기에 한 번씩 춤 수업이 꼭 나오고 연기는 매 학기 계속 당연히 있는데 또 그게 다양한 수업이 한 학기에 뭐 한 3개는 열리지 않나 싶은데 하고 그리고 모든 학교는 뮤지컬을 한 번씩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요즘도 뮤지컬이 네, 대세라. 연극을 올리기도 하지만 뮤지컬도 분명 1년에 한 번씩은 다 할 거예요. 아마 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도 1년에 아니지 1년에 학교 전체에서는 1년에 2번 하지만 학생들은 1년에 한 번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뮤지컬을 또 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뮤지컬을 했고 학교에서 뮤지컬을 하면은 춤, 노래, 연기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동시에 배우게 되고 그걸 또 따로따로 배웠다면 그걸 합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 가면 무조건 3개는 다 당연히 한다. 맞아요. 네. 3개를 다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창작을 만들 때도 있고 일반 기존에 나와 있는 뮤지컬을 가지고 커버 형식으로 해서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연극을 올릴 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다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고 다 배우는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대학교는 선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수업을 네. 신청을 해서 가잖아요. 오늘 이제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수업을 신청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놀래더라고.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놀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중고등학생 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시간표가 짜여져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교양 이런 수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춤, 노래, 연기 전공 외에 또 수업을 하잖아요. 뭘 하십니까? 저는 진짜 되게 다양하게 저희 학교는 또 그 분야가 다 나눠져 있어요. 사회인문 분야, 과학기술 분야, 언어 분야, 예술 분야 이거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를 꼭 하나씩 다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졸업 요건이 있거든요. 그 졸업 요건이라는 걸 채워야 졸업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씩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에 와서 실기 수업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서 저희 학교가 이제 연역과 치고 실기 수업이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교양에서 노래 가르쳐주는 교양을 듣기도 하고 춤 가르쳐주는 교양도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죠. 네, 체육 분야가 특히 정말 인기 많아요. 체육 분야 교양이 정말 인기가 많고 언어 외국어도 많고 네, 외국어도 저는 한 번 했고 그리고 뭐 여성학 이런 인문학 이런 수업도 다 있었고 인공지능도 배웠고 인공지능 네. 챗 GPT 그런 것도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거는 또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수업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철학 수업도 들었고 희한한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그냥 하나씩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좋네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양은 필수 교양이 있고 또 선택 교양이 있고 막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대학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춤, 노래, 연기는 정말 다 동시에 배운다. 무조건 배운다. 그리고 예고에서도 예고를 가거나 예중을 가거나 요즘 이제 예중도 있으니까 예중을 가거나 예고를 가거나 그 학교에서도 춤, 노래, 연기를 다 배운다. 그리고 공연을 한다. 공연을 많이 해보고 싶고 또 빨리 접하고 싶고 또 이쪽으로 진로를 확실히 정한다면 그렇게 먼저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2개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새벽쌤에게 할 말은 스트레칭 잘하는 법. 질문 이거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칭 잘하는 팁이 있나요? 이걸 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 번에 왁왁 많이 찢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꾸준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발 선생님의 말을 믿고 따라오기. 사실 다치는 경우는 선생님이 과하게 찢어서 다치는 경우보다 지금 움직이면 안 돼, 힘주면 안 돼 하는데 애들이 그런 신체적인 통증을 처음 겪어보니까 이렇게 삐틀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악 하고 찢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몸에 열을 내고 소통을 하면서 제발 믿고 따라오세요. 그냥 네. 그 약간 자아를 내려놓는 게 좋네요. 네,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고. 네, 선생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세요. 제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네, 다치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매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네. 꾸준히 아직도 하십니까? 저요? 저는 발레 학원을 계속 다녔었죠. 공연 준비하기 전까지. 지금은 이제 공연 준비하느라 학원을 좀 못 다니고 있었는데 발레 학원 다니면서 계속 그래도 스트레칭을 했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어쨌든 무용특기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할 때 뻣뻣한 거보다는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게 제일 좋고 어디에든 다 좋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트레칭이 다리 찢기만 포함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팔 스트레칭도 있어야 되고 등 스트레칭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다리 찢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리 찢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크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스트레칭은 전신을 다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영스타는 이 스트레칭 플러스 춤, 노래, 연기를 입시반에서 다 배웁니다. 네, 입시반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이 질문 딱 받았을 때 뭐 어떻게 말을 해줄까라고 하다가 일단은 학교에서 대학에 가서 예고에 가서 예중에 가서 배우는 그 모든 작은 시뮬레이션을 학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춤, 노래, 연기를 다 배우고 그걸로 인해서 잘 될 수 있게 연습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민경이가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제가 차를 샀었어요. 나의 초보 시절을 제일 많이 아는 게 우리 민경인데 그때 이제 같이 연습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뼈를 묶고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했던 시간들이 이제 새록새록하죠, 그쵸? 근데 나의 초보의 시절을 이 친구가 제일 많이 알아. 근데 저는 별로 초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 저는 어차피 운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차가 가는구나. 차는 가지. 차는 밑에서 페달을 밟으면 가지. 엑셀 밟으면 가지. 시동 키면 가지. 그런 거지.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은 것이 저는 대학교에 가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진짜 우리 너무 잘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한 게
진짜로 전 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통 학원들이 또 규모가 또 클수록 뭐 어딘가를 뭐 제가 막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누군가를 제가 막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가끔 보면은 규모가 크고 학생이 수가 많을수록 그 학생의 개개인의 그 결과를 신경 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원생이 막 이번 연도 대입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얘네 한 명 한 명이 좋은 학교 가는 거가 중요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군가 그냥 100명 중에 한 명 한예종 가면 우리 학원은 한예종을 배출했다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스타는 진짜 소수 정예로 또 학생들을 받다 보니까는 이 애들의 한 명 한 명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된다. 얘네들의 미래를 좀 생각해 주시잖아요. 근데 전 진짜 그걸 너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좀 질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은 대학교를 보내는 것에 급급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면은 그냥 너 여기서 이렇게 대사해. 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이제 대학에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치. 네, 그냥 너 이 느낌을 느껴봐. 이렇게 해봐 하는데 그거를 대학 와서 깨부수는 애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입시를 하면서 그걸 깨고 갔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막 이 분석도 뭔가 해보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미 하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는 적응이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수업 더 듣고 싶고 난 더 하고 싶고 약간 이런 오히려 갈망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대학교 막상 가서 그거를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이번에 제가 뮤지컬을 학교에서 했는데 작품을 하면서도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작품 하나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뭐가 잘 되는 상태에서 더 얻어가느냐와 아닌 상태에서 간신히 너 이제 된다 다 되느냐 또 문제인 거죠. 약간 그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대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너네가 뭐 필드에 나가서 배우 활동을 하고 평생 연기를 할 때를 생각하면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학교 가서 내가 진짜 잘 배우고 학교를 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느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뮤지컬 막 하는데 솔로곡 막 부르고 하잖아요. 그럼 또 동선이 각자 있잖아요. 그치. 음악에 따른 동선과 감정에 따른 동선과 뭐 이런 자유로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데 막 교수님이 붙잡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공연 전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맞아. 하루 전날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본인이 그걸 알아서 딱 잘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그럴 일이 없지만 근데 이제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거를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도 여기서 키우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노예 연기적인 거나 이런 거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그냥 딱 여기서 네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이걸 넌 어떻게 표현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얘기 많이 해주죠. 저는 노래 하나를 뭐 하루에 30번씩 부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키운 거죠. 그치. 사실은 진짜 민경이한테 내가 약간 바라는 게 있었어. 입시를 하면서 노래 너무 잘하고 뮤지컬 너무 잘 표현하고 하는데 그 동선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색했으니까 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얘한테 얘 정말 뮤지컬 배우 될 것 같은 대배우가 될 것 같은데 언제 여기 영스타 이렇게 사인이라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민경이가 이제 아쉬운 점 때문에 마이너스를 받을 것 같은 게 사실은 너무 제 입장에서 그냥 싫었습니다. 민경이를 봤을 때 그냥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친구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좀 집요하게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집요하게
수업 시간에서도 너 이거 될 때까지 하고 가. 막 이랬던 네, 것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 너는 이제부터 매일 나한테 영상 보내. 2개씩 보내. 막 2개씩 보내. 네. 맨날 다르게 해서 보내. 똑같은 동선을 찍지 마. 진짜 근데 그거에서 저 정말 키웠어요. 진짜로. 진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금도 제가 몸을 잘 쓰고 잘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뮤지컬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움직이고 뭔가 이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전 오히려 제가 말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막 이때 이 음악이 이렇게 고조되니까 너 이렇게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저는 막 교수님들한테 너는 코멘트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진짜 선생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된 거예요. 진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자유롭게 하는 방법도 몰랐을 거고 그치. 네, 맞아. 또 노래 한 노래를 불러도 매일매일 또 감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달라지니까. 또 그거를 타는 법도 배우고 하는 거 진짜 잘 배웠어요. 잘 배워서 좋은 결과로 지금까지 오늘도 내가 민영아 나 라이브 할 건데 좀 도와줄래? 하니까 네? 하고 왔잖아. 그래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앞에 핸드폰 이 화면 바깥에 이제 함께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와는 꽤 오래 하셨고 전 아직도 우리 무용 선생님이 여기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서로 약간 근데 다른 씬이야. 나는 너무 되게 토끼 같고 또랑또랑 하신 분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선생님은 또 되게 다른 기억으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약간 좀 그 비즈니스적 관계를 좀 넘어서 우정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거기서 부위하시면 뭐예요? 앞에서 하셔야죠. 근데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싫으시다고 맞아요. 드러내기 싫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바깥에서 얘기해 주셔라 했더니 그거는 하시겠다 하셔서 이제 함께 하셨던 이 두 분의 그 저의 그 오늘 라이브에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14명이 맞나요? 나갔나요? 지금 지금 14명이라고 뜨는데 여기는 3명이라고 아 뜨네요. 진짜? 네. 와 끝까지 계셔주시는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본 거에서는 14명이라 14명인 줄 알았는데 세 분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라이브 할 날을 또 이제 바라면서 종종 하죠. 종종 이곳에 민경이가 아니더라도 흩어져 있는 많은 친구들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여러 명을 한번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마무리를 하려니까. 그래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종료하면 되나요? 네.